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진로 캠프를 맡게 된 한성대학교 한디원 정상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같이 함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음, 이 캠프 행사를 진행을 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 여건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 천천히 전달해 드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함께 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PPT를 화면을 띄워서 그걸 보면서 오늘 수업 내용들, 캠프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천천히 음, 내용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지금 한성대학교 한디원은 계속 진로 캠프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뭐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상명부여고나 아니면 뭐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한 10주차 수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또 같이 전달하고 그 안에 있는 수업 방식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네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스텝 2부터 보게 되면 웹툰 시작하고 지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툰에 관련돼서 작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웹툰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좀 작가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가야 될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툰 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마 모두 아실 거예요. 단계별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는. 하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함께 이해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시작 전에 저희 한디원에서 했던 뭐 진로 캠프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저희 신티크실에 와서 대학생들이 작업하는 이 공간에 와서 직접 공부를 해보는 이런 직접적인 캠프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면 사진 이미지는 이래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같이 옆에서 도움도 주고 하면서 캠프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행사를 해서 예림 디자인과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상황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음, 오셔가지고 이런 수업 캠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가분들도 섭외를 해서 같이 함께 Q&A 시간도 갖고 그러한 행사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꼭 이러한 날이 와서 직접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시작점, 웹툰의 시작과 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웹툰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예, 도대체 웹툰의 출발은 어떠한 지점에서 출발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웹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라는 것들이 종이에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됐던 환경들이 있었죠. 뭐 지금도 물론 그렇게 제작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크게 붐이 일었던 시기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출판 시장이 굉장히 쇠락하게 되고 역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서 쇠락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이 웹이라는 공간에서 그러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출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예전에 만화를 보면서 즐겨왔던 그런 만화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디자이너였는데
만화를 약간 캐릭터화 시켜서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그런 신진 세력들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다가 간략하게 에피소드 타입으로 한 컷 또는 뭐 4컷 정도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웹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무료로 인해서 좀 벌어지는 문제도 야기시켰지만 결국엔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웹 공간상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종이에 봤던 그런 그림 만화들이 웹에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작가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약간 뭐랄까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캐릭터를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들고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만화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타입이라서 굉장히 호흡이 짧았죠. 이 짧은 호흡들이 음, 조금 늘려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면에 있던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하는 시도도 확장이 되게 되는데 여전히 호흡은 짧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짧은 호흡으로 감성적이라던가 아니면 에피소드 타입의 약간 즐거운 우스개 타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웹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런 식의 타입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 출발점에는 강풀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이 만화책 같은 경우는 지면의 한계라는 게 있었죠. 예. 근데 웹툰에는 웹상에서 웹툰이 게재가 될 때는 그런 뭐랄까 공간의 제약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각 플랫폼마다 물론 가로 기준들이 정해져 있겠지만 위아래의 스크롤 횡 종횡에서는 굉장히 공간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 짧은 에피소드 타입뿐만이 아니라 긴 스토리도 담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긴 호흡들의 웹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작점에 강풀 작가가 이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가능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런 에피소드 타입의 웹툰 같은 경우는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했다고 하면 이 강풀 작가 같은 경우는 대형 플랫폼 안에 웹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웹툰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작품을 게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을 받게 되고 그 공간 안에다 작품을 연재했던 계기에 강풀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웹툰이 게재가 되는 공간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플랫폼이 아마 네이버일 거예요. 하지만 최초의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의 출발점에는 다음 다음 만화 속 세상 바로 이 플랫폼 대형 플랫폼의 시작점엔 다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웹툰들이 호응이 크게 되면서 그런 타사인 네이버도 자연스럽게 이 웹툰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고 작가들을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이트죠. 네, 그래서 자사의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웹툰을 활용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웹툰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또 공감을 얻고 그다음에 이 웹툰이란 것에 대한 경쟁력들을 그런 웹사이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거 작가들 투입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장들이 출발하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강풀 작가를 필두로 해서 웹툰의 그런 여러 가지 장르성도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도제식 만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작가가 그런 작가 지망생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 뭔가 작가 지망생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같이 함께 그 작가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1990년도 초반 때쯤에 이제 대학에서 그런 만화학과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영상대학교, 지금 영상대학교로 바뀌었죠. 거기가 아마 최초의 이제 그 만화학과가 생긴 그런 대학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출발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서 만화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런 조속 작가라든지 하위권 작가들도 도제식 시스템이 아닌 대학이란 곳에서 만화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도제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작가의 감성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녹아낸 그러한 웹툰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도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창의적인 배경들,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좀 다른 식의 교육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학 출신들의 작가들이 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메이저 사이트에 웹툰을 게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조석 작가를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병맛 웹툰 타입의 병맛이라는 장르를 또 만들게 되고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를 하게 됐었는데 웹툰이 장르의 한정성을 지니게 됐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장르적인 특성들을 가미된 그런 웹툰들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 통해서 생산이 되게 되고 확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팬층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큰 시장 속에서 좀 더 완충적인 역할 아니면 좀 더 확장된 그런 웹툰 시장으로 변모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출판 만화를 경험했던 작가들이 탄탄한 그런 대생력과 그다음에 탄탄한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해서 물론 웹툰의 그러한 형식 자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유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좀 더 웹툰 시장이 확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과거에 개인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약간은 좀 담백한 에피소드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조금씩 스토리텔링이 가미되고 긴 이야기 호흡들이 담겨진 웹툰들이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낼 수 있던 신진 작가들이 또 유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출판 만화를 경험했던 탄탄한 그런 작가들이 같이 함께 그 웹툰이란 그런 컨텐츠 시장을 같이 함께 유지를 하고 확장시키게 되면서 지금의 시장성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커진,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굉장히 호응도도 크고, 그 다음에 스토리로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춘 이 웹툰은 자연스럽게 원소스로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SM이라고 해서 원소스 멀티 유주에서 이 웹툰이라는 검증된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화되기도 하고 드라마되는 시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함께 같은 경우도 영화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같이 끌었었고요.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미생이란 웹툰 같은 경우도 드라마 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태원 클라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검증된 그 웹툰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작품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 상태에서 드라마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뭐랄까 확장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웹툰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웹툰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실 때 뭐랄까 영화화라든지 드라마화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과거에 백연아라는 가수가 자신의 싱글 앨범을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많은 독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자사 제품이 스토리텔링에 녹여서 웹툰화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식도 시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웹툰이 그런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만큼 대기업 같은 경우 안에서도 이 웹툰이라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그러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다는 거죠. 쉽게 투자를 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웹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시장성을 지니고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검증된 사례로서 벌어진 그런 여러 확장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러한 시도들도 있죠. 미디어 믹스라고 해서 하나의 IP를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또는 그런 스토리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영화화와 웹툰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더 확장이 된다면 게임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 미디어 믹스라는 이러한 활용 안에서 웹툰은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IP라는 얘기를 제가 중간에도 많이 했지만 지적 재산권이란 부분인 거죠, IP.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을 한다. 다양하게 콘텐츠를 활용한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웹툰이 굉장히 필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웹툰이란 것은 충분히 검증된 그러한 여러 가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인기도도 분명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 같은 을 갖고 있는 웹툰들은 굉장히 IP로서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작품을 그냥 놔두지 않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한 그런 시장 안에서 웹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음 것도 보시면 재밌어요. 지금 한번 쭉 이 단어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뭐죠? 음, 그렇죠. 웹툰이 게재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웹툰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써놓은 것들은 트래픽이 검증된 트래픽을 통해서 독자 유입이 검증된 그런 사이트들인 거고요. 아직 트래픽이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들은 제외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여 개 정도의 플랫폼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여 개라고 한다고 쳤을 때 한 플랫폼당 많은 곳은 2, 300여 개의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최소 100여 개 이상의 작품들이 이 한 사이트에 한 웹툰 플랫폼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게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작가들이 생겨나는 것만큼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툰 작가를 꿈꾼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한정돼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두세 개 정도로. 하지만 좀 더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데뷔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작품, 초반 작품을 좀 더 검증을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좋은 작품은 어느 사이트에서나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충분히 바로 이제 좋은 플랫폼에서 연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웹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나눠 놨어요. 저긴 다 아시죠? 스토리를 만들고, 콘티를 짜고, 그 다음 작화, 선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컬러링이라든지 편집, 식자 작업들 했을 때 후반 작업을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걸 그릴까와 이야기 구성이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웹툰을 만들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 저 소재 재밌겠는걸?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발했을 때는 글을 쓰고 콘티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이 소재가 재밌다는 생각으로 출발하게 됐을 때는 이 소재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들 건지, 이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본 독자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소재를 가지고 만든 전체적인 작품들이 끝맺음을 했었을 때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더 응집을 한 후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그릴까라는 개념들은 재미있는 소재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서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천재 작가들은 이 단순한 소재로 분명히 출발해서 바로 이제 뭐 콘티도 안 하고 작화를 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작가들은 한 명도 그런 작가들이 없었어요. 네. 초반에 기획 단계 안에서 어떤 걸 그릴까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구성이란 단계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그냥
뭐랄까, 무의식 중에 아니면 생각의 흐름대로 쭉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작품을 분명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줄거리를 짜봐서 이러한 얘기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뭐 트리트먼트화 시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화 시키는 과정 안에서 전체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플롯이란 개념도 이런 거고, 기승전결, 뭐 발단, 뭐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의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도 이야기 구성이란 개념인데, 그래서 전체 흐름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이라고 한다면 귀에서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어디까지 끌고 간다.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단편을 만들고 는 것이 아니라 웹툰 같은 경우는 계속 몇 회차 해서 뭐 한 시즌으로 끝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몇 시즌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즌으로 완결을 한다고 하면 귀에서 담을 내용들을 몇 화까지 넣을까? 뭐 이러한 구성도 분명 필요하겠죠. 그래서 승으로 또 몇 화까지 포함할까? 이런 구성들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승전결을 나눈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 7장에서 얘기한 시초, 중간, 종말처럼 세 단계의 호흡도 존재할 테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이거예요. 각각 단계별로 나눈 이 구성 자체에서 예를 들어 기에선 뭘 보여줘야 된다. 승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전에선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 결말은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구성들의 요소들이 과거로부터 스토리를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 호흡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그릴까 라는 것들이 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 좀 더 줄거리화 시키고 전체적으로 일단 트리트먼트화 됐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먼저 또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들이 말 그대로 그 계획들은 조작적인 거예요. 독자들이 그냥 작품을 보고 그냥 막 감정이 이입이 되고 어느 순간 그 이입감이 좀 더 빠지게 되고 다시 한번 또 격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호흡의 밸런스들이 바로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식의 기능들을 담고 어떻게 갈지를 이야기 구성에서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천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게 되면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시나리오화 시키고 시나리오와 과정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글 콘티와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작가 콘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가 콘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써 표현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좀 뭐랄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작가 콘티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작가 콘티도 굉장히 많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출적 요소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좀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작가 콘티가 연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칸과 칸의 호흡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싶으면 선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화 안에서도 저기가 있겠죠. 작가의 개성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은다고 하면 어떠한 선을 쓸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감도 중요하지만 선 자체가 주는 작가적인 특성도 분명히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시간 여유가 되시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화 작업을 끝내면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컬러링 작업도 할 테고요. 그다음에 만화에서는 또 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자라든지 말풍선 작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컬러가 다 보완이 되고 식자 작업이 끝났을 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서 뭐 컷과 컷 사이의 그런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대사의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 점검한 후에 완료가 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납품, 마감을 하는 그런 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단계는 뭐가 선행이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먼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글을 쓰다가 답답하면 콘티를 먼저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단편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조금은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완전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막 콘티부터 그냥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짧은 호흡이기 때문에. 하지만 웹툰은 긴 호흡으로 연재가 되고 있고 몇 회차가 쌓여야지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1번부터 6번까지의 단계별 진행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웹툰 창작이라는 것들은 요 세 가지 요소인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구성이란 개념들, 그다음에 캐릭터의 또 매력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라고 써놓는 부분도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 뭔가 좀 테마 주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줄거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쭉 짜가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도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최대한 디자인을 해서 이 캐릭터 설정들을 잡아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만큼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잘 그리는 그림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이것도 초반에 설정을 잡으면서 출발해 주는 게 좋겠죠. 얘가 뭐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작품 속에서 또 어떠한 역할을 할지 이런 구체적인 설정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지만 좀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시간을 길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요것만 할게요. 그래서 캐릭터의 매력도, 그다음에 독자들이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목표 의식인 거죠. 작품 속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갈지. 그다음에 달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또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성장형 캐릭터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목표가 있을 테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보다,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결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건과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명확하게 계속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와 이 결핍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고민하시면서, 캐릭터를,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웹툰을 만들 때는, 분명히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장르, 그 특성에 맞는 드로잉, 그러한 실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테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굉장히 멋진 국화체가 아니어도 굉장히 좀 더 가볍게 아니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 드로잉도 존재하죠. 이건 장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작품의 특성에 맞춰서 드로잉을 연구하고 발전을 시키면 될 테고, 스토리 창작 역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스토리는 결국엔 많은 작품들을 보고 분석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정이입돼서 보게 되면 스토리를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끝나게 된 다음에 좀 멀리서 예를 들어서 전 회차를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 스토리의 흐름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넓게 멀리서 떨어져서 한번 보시면은 많은 훈련들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웹툰이라는 것은 대부분 디지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웹툰을 공부한다, 가르친다, 뭐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 신티크라는 프로그램, 신티크라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우리 클립 스튜디오도 있을 테고요. 포토샵이라든지, 직접 디지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요즘엔 스케치업도 공부를 하죠. 학교에서 스케치업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작가가 배경 작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근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케치업 그런 프로그램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단순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뭐 드로잉을 하고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해서 웹툰이 완성되는 기점도 있겠지만 좀 더 기획이란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서 작품을 만들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 말 그대로 이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화라든지 뭐 이러한 개념들도 같이 함께 했었을 때 그냥 작품이 끝나서 활용도가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후반부에 다른 식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획이라는 개념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행됐던 아까 뭐 6가지의 단계, 그 다음에 3가지의 호흡, 그 다음에 이렇게 4가지의 그런 구분들, 이런 것들의 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웹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초에 뭐 만화라고 저는 시작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좀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화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직접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절대 쉽지만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작품을 만들기보다는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 구성을 짤지라는 개념들, 그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활용들도 한 번씩 다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체계적으로 올라가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기획서 방식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했던 6가지 단계를 좀 더 축약해서 이 3가지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할 땐 뺐지만 좀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도전 만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고를 하면서 우리가 웹툰을 작가로 데뷔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다른 곳에서 아니면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쪽에 웹툰을 제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간단한 폼을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타이틀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이건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1, 2학년 생이 저희 한디원 프로그램에 와서 작업한 기회가 아니에요. 이틀 정도 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기획안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가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개요 페이지라고 해서 장르는 어떤 것인지, 제작 형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총 작품 분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로그라인, 말 그대로 한 줄 정도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장도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줄거리를 넣을 수 있는 페이지를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또 캐릭터 설정 명확하게 잡아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업 시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라든지 외관들을 아예 좀 단계를 나눠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기획안에서는 이런 것도 그냥 한 3줄 정도, 4줄 정도의 문장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작품 속 역할의 개념들과 함께 성격과 외관, 뭐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시켜서 3, 4줄 정도로 문장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획안 같은 경우는 한 주인공 캐릭터만 놔둔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실제 기획안 같은 경우는 주인공, 뭐 주조연, 그 다음에 상대 악역이라든지 중요한 악역, 그 다음에 세부 조연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더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세방 이미지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캐릭터 연기하는 그런 표정 연기도 담아내서 일단 작업을 했었어요. 실제 기획안에서는 요 2가지는 빠지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품 속 연출, 그죠? 어떤 식으로 시안 작업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의 작품이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컷 연출을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작가 소개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간략한 이 기획서 폼들을 이번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을 듣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순차적으로 메인 페이지, 개요, 줄거리, 캐릭터 설정, 이 2가지는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작품 속 이미지 시안 작업, 그다음에 작가 소개 페이지,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좀 더 대비의 폭들이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아까 그 웹툰 제작 단계를 6단계로 보여줬던 부분에 초반에 설명들이, 초반에 1단계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짰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할까? 그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 다음에 또 상대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의 반응을 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순간순간 그 기억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떠오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써서 보관을 하고 해주는 습관들을, 일상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작품을 생각하고, 그 작품 속의 캐릭터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좀 더 뭐 유명해져서 뭐 스튜디오화 시켜서 뭐 다양한 뭐 어시스턴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우리 최초의 자기 작품만큼은 이런 식의 출발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그림으로만 그림 작가로 된다 아니면 스토리 작가로만 된다 뭐 이러한 그런 결이 좀 나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초의 자기가 웹툰 작품을 쭉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매일매일 자기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작품이 이게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잡혔을 때 개념인데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매일매일 재미있는 소재를 떠올려야겠죠. 지나가다 재밌게 떠오르는 소재는 반드시 아, 일단 텍스트로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텍스트가 힘들다면 이미지화 시킨다던가 이러한 작업들을 항상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작가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이 쉽죠? 그렇게 안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굉장히 작가가 되기 힘든 나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웹툰을 생각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겠죠. 이미 독자들은 웹툰을 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의 눈도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웹툰이란 이러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피드백이 또 빠른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작품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작품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든 짧지만 이 정도로 제가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직접 만나서 더 많은 얘기, 더 많은 그런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시절이 올 테고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만남을 가져서 오늘로 부족한 얘기들을 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한디언 정상혁 교수였습니다. 네. 우리 또 좋은 날, 좋은 기회에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꼭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